안녕하십니까. 양달TV에서 비유를 담당하고 있는 비단 황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규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원장님, 보통 성형외과에서 코 세울 때 비염 수술도 같이 하는데 양악 수술할 때 뭐 코를 세운다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같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 15년 전 쯤에 외국인 환자들이 왜 우리나라에 이제 성형 수술하러 많이 왔었잖아요. 한때 하루에 막 여러 가지 수술을. 그 친구들이 오면은 이제 왔다가 오래 안 있으니까 아마 이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도 하고 코수술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손질 마취를 하는 김에 나는 코도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양하면서 코도 같이 하고 싶다 뭐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황 원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안 하죠. 일단 양악 수술은 기능적인 거를 담보한 상태에서 미용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적인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의 맞물림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교합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려면 인공호흡기 삽관을 코로 해야 돼요. 대부분의 전신마취 수술은 입으로 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서 이제 마취를 유지하고 하긴 하지만, 양악 수술은 교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을 벌렸다 물렸다를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코로 기도 삽관을 하죠. 근데 코로 기도 삽관 돼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양악 수술 끝나고 그러면 이제 튜브 체인지라고 하죠. 기도 삽관을 코로 했던 거를 빼고 그걸 다시 입으로 넣어야 되죠. 물론 다른 튜브로 갈아서 이제 그걸 하는데, 튜브 체인지 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튜브에 문제가 생기면 튜브 체인지를 하잖아요. 한번 확보한 기도로 더 이상 호흡을 유지하거나 그게 어려울 때,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게 마치 전자제품 건전지 갈듯이 튜브 체인지 해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고객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둘 다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튜브를 뺐다가 다시 꽂는 튜브 체인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통상은 잘 이루어지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즉시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때부터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튜브를 넘어가면 뇌손상이 오고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심한 응급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수술을 하루에 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의료진 내에서는 선택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수술 후에도 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위험성을 안게 되죠.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이를 주로 이제 묶어두거나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우리가 입으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코로도 이제 어느 정도 숨을 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코수술을 해버리게 되면 또 코가 부으니까 또 숨 쉬는 게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또 다른 어떤 위험성이 만드는 확률을 또 높이는 좀 더 위험한 치료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튜브 체인지가 필요 없는 눈 수술이나 지방 흡입은 괜찮나요?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하지 않기를 당연히 권하는 게, 눈이나 코는 이제 물론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턱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얼굴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네. 저희 얼굴이랑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균형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주걱턱으로 전체 형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이제 세팅이 되고 나면 그 상태에 맞춰서 눈과 코를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황 원장님이. 그죠. 양악 수술은 집을 짓는 거 같은 거. 리모델링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눈, 코는 약간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근데 수술은 이제 집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는 6개월의 그렇죠. 기간에 네. 좀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방 흡입, 특히 지방 이식인 경우에는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붓기가 있으니까요. 이때 지방 이식을 하거나 필러를 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붓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착률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방을 그렇죠. 얼마나 넣을 그게 건지에 제일, 대한 분석도 힘들기도 한데, 그렇죠. 그게 문제죠. 생착률 자체에도 이상이 있어서 양악수술 하면서 부가적인 수술을 같이 하는 거를 좋지 않지 않을까. 사실은 양악수술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얼굴에서의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얼마나 예측하고 그 기반으로 치료 계획을 잡을 건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악수술을 먼저 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붓기가 빠지고 얼굴이 자리 잡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다른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악 수술을 한 환자들이 코 수술이나 뭐 눈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얼마나 지나고 해야 돼요? 양악 수술이든 코 수술이든 수술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를 예측을 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적어도 양악 수술하고 나서 얼굴 붓기가 다 빠지고 새로운 얼굴로 정착한 후에 그 다음에 코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악 수술하면서 코를 동시에 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 수술도 해야 된다 그러면 양악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코도 예뻐지고 좋아졌는데 또 양악 수술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코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이후에 새로운 얼굴이 되었을 때 그 얼굴을 보고 양악 수술 계획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코 수술하고 나서도 6개월 정도 이후에 양악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긴 얘기를 권 원장님께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악 수술과 코 수술 동시에 하지 말고 6개월 텀을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